자, 강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강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입니다. 학습 목표 강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식물에서 무엇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광합성이겠죠? 광합성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빛이 있을 때는 없을 때 항상 일어나는 거 호흡이겠지. 자, 2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무엇을 흡수해요? 자, 기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죠. 자,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래서 낮에는 호흡과 광합성이 다 일어나지만 호흡량에 비해서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죠.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자, 애니메이션 하나 볼까요? 할아버지, 호두에도 양분이 있나요? 그럼 호두와 땅콩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단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 정월 대보름에 여러분들 견과류 많이 드셨죠? 자, 거기에 들어있는 양분이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그지? 자, 이 양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 식물은 양분을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때 만든 영양분은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포도당은 일시적으로 녹말로 저장이 됐었죠. 근데 그 녹말이 계속해서 잎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밤에 이동한다고 했어요. 밤에 설탕의 형태로 이동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물에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녹아서 각 기관들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씨앗 이런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쓰이기도 하고 또 양분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호두나 땅콩 이런 거는 지방이나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양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녹말이 지방 단백질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저장된 양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물음이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볼까요? 땅콩은 양분을 어떤 형태로 어느 기간에 저장할까? 자, 땅콩. 호두랑 같겠죠? 지방과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땅콩이 바로 뭐야? C지, C. C의 지방과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자,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의 저장, 우리 교과서 144쪽에 나와 있죠. 자, 사진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열매의 어떤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 자, 콩은 씨의 어떤 형태로?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한다. 깨는 씨의 지방과 단백질로 전환하여 저장을 한다. 또 볼까요? 자, 양파. 자, 비늘잎에 자, 잎이에요. 비늘잎에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고, 자, 포도는 열매의 포도당으로 저장한다. 자, 땅콩, 씨의 지방,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고구마는 뿌리의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145페이지 한번 같이 보자. 145페이지에 해보기 자료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요 그림 중요합니다. 자,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 및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자, 아까도 같이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줄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바로 물간이 되는 거죠. 자, 가가 바로 물간이 되는 거예요. 자, 가가 물간이 되고, 자, 바깥쪽에 있는 요 연두색이 바로 채간이 됩니다. 자, 물간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물방울이 위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잎까지 자, 물이 도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 빛이 있죠. 그러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하면 포도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포도당은 이렇게 당이 하나 있는 단당류죠. 포도당. 자, 포도당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면 마구잡이로 놓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연결시켜서 녹말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체는 산소가 생기는데 산소는 자,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용하고 남는 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녹말을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설탕의 형태로 변하죠. 설탕 형태로 자, 2개씩 끊는 거죠. 포도당 이렇게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탕은 채간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열매에 필요하면 열매로 가는 거고, 뿌리에 필요하면 뿌리로 가는 거고, 자, 각 기관,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각각의 기관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간은 바로 채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 가게 되면은 각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단백질로 저장할 수도 있고, 포도당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녹말로 저장할 수도 있고, 지방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가? 가는 물관, 나는 채관이죠. 자, 2번. 그림의 모형을 사용하여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과정을 설명해 보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자, 잎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포도당은 녹말로 일시적으로 저장돼 있다가 밤에 채간을 통해서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녹말, 단백질, 지방 등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각 기관이라고 한다면 뿌리, 줄기, 잎, 열매, 종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3번째. 자신이 즐겨 먹는 과일, 채소, 곡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은 주로 어떤 형태로 약물을 저장하는지 발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 광합성 산물의 사용,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까 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양분. 자, 포도당 양분을 얘기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겠죠. 호흡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쓰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되거나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자,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에 쓰이고, 자, 양분은 첫 번째 에너지 생성하는 데 쓰이고, 자, 식물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먹이로 이용이 된다. 3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산소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무엇은 산소겠죠.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무엇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된다. 자, 양분 어디로 이동돼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이죠. 식물체에서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을 두 가지 써보자. 저장하는 기관, 뿌리, 줄기, 잎, 뭐 열매, 씨,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과일 나무에 줄기를, 줄기 껍질을 동그랗게 이렇게 벗겨내면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바깥쪽 껍질을 싹 벗겨냈어요. 그랬더니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대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이렇게 바깥쪽 껍질을 벗겨냈다는 얘기는 우리 물간 바깥쪽에 체관 있죠. 체관을 싹 도려냈다는 얘기입니다. 체관을 싹 도려내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뿌리 쪽으로 체관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양분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과일에 저장되는 양분은 잎에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것입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은 체관을 통해 운반되는데 나무줄기 중간의 껍질을 벗겨 체관을 제거하면 광합성 산물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열매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양분이 많아져서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식물에 저장되는 광합성 산물의 형태와 저장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콩, 단백질 C 맞았네요. 자, 포도, 녹말, C. 포도는 포도당이었어요. 자, 양파, 지방 아니지 포도당이고 잎은 맞았는데 지방이 틀렸고 옥수수, 포도당 틀렸죠. 녹말이죠. 고구마, 단백질, 고구마, 녹말이죠. 답은 1번이겠네. 자, 2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광합성 산물은 물관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다. 체관이죠. 틀렸어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맞죠?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대부분 설탕으로 바뀌어 운반된다.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